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새벽 4시 43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석유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두 사람의 독재자를 거치면서 남미의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의 독재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20년 이상 통치를 하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에서 정유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가지고 석유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인구의 한 30%가 해외로 달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석유는 재앙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면은 잘 되는 나라보다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다 석유가 잘 나오지 않거나 석유가 아예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허황된 보고를 받고 동해에 140억 배럴의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발견된다면은 그것 또한 한국을 망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원 부국은 경제 빈국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나 당일 출구조사와는 상반되게 현재 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마두로파와 거기에 반기를 든 세력 간의 유혈 충돌이 예상됩니다. 세계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것으로 봤는데 부정선거를 하니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는 보통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똑같은 부정선거가 마르코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피플 파워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당이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르코스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과거처럼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야권 대선 후보인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마리아 마차도 전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70% 이상 득표했다. 부정선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가 51% 득표로서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도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가세를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자신의 패배로 결론이 나면은 나라가 피바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낙선하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낙선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이 마약 거래 혐의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낙선 이꼴 사망선고와 같으니까 마두로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가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마두로 51.2%, 야당 우르티아 후보 44.2% 득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 조사 결과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65%, 마두로가 31%로 우르티아 후보가 2대1로 앞서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수도인 카라카스 등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정확한 개표 결과를 공개하라며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남미 주요국 인사로 이루어진 해외 선거 감시단의 입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마두로는 차베스의 후계자입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의 조직, 장교단 조직을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한때는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쿠바의 카스트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쿠바의 이 정보기관이라든지 군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탄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사실상 이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쿠바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쿠바가 밀어주지 않으면은 베네수엘라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경제적인 일종의 조공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좌파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왜 노무현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하지 못하느냐, 차베스처럼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베네수엘라를 배우자고 떠들었던 좌파들이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에서 60대 30으로 나오던 선거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30%가 아니라 50% 받았다고 이렇게 조작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부정선거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졌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로 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가르는 겁니다.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한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줘가지고 지난 총선 때 개표를 했더니 이것도 또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사형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3.15 마산 어거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그리고 그 짧은 장면 정권 이후에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사람, 음모론이 아니죠. 부정선거를 진짜 했던 사람들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이거죠. 부정선거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선거 관리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기 좋죠.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963년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61년입니다. 이 61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쳤지만 어느 정권도 조직적인 개표, 투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공인받게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라고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 했는지 이번 좋은 사례가 하나 생겼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발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보수를 분절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